축하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통장에 공짜 돈이 들어옵니다.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 누군가에겐 한 달치 주유비고 누군가에겐 며칠분의 식비겠죠. 지금 당장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거두십시오. 국가가 지갑을 열어 국민 70%에게 현금을 쥐어준다는 건 역설적으로 그 돈으로도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경제적 구멍이 우리 발밑에 뚫렸다는 비명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33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경제 비상계엄령인 긴급재정명령이 언급된 지금 이 돈은 보너스가 아니라 침몰하는 배에서 나눠주는 마지막 비상식량일지도 모릅니다. 대체 무엇이 정부를 이토록 공포로 몰아넣었기에 2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전장에 투입하려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단순히 물가가 오른 수준이 아닙니다. 중동발 전쟁의 불꽃이 호르무즈 해협을 타고 우리 집 주방 가스레인지와 자동차 주유구까지 번져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26.2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은 말 그대로 전시에 준하는 방어막입니다. 고유가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민생이라는 해안가를 덮치기 전에 급하게 쌓아 올린 모래주머니인 셈이죠. 경제학에서는 이를 수열이라 부르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건 진통제에 가깝습니다. 몸속 장기가 파열되어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근본적인 수술 대신 일단 통증만 잊게 하려고 강력한 약물을 주입하는 격입니다. 당장은 아픔이 가시겠지만 약효가 떨어지는 순간 찾아올 고통은 이전보다 훨씬 날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26조 원이라는 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마법의 가루가 아닙니다. 결국 미래에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자 지금 이 순간에도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우리 화폐의 눈물입니다. 정부가 전쟁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며 추경을 편성했다는 사실은 이미 일반적인 행정 절차로는 이 파도를 넘을 수 없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시장의 자율적인 치유 능력을 믿기에는 상처가 너무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을 잠시 접어두고서라도 직접 시장의 핸들을 꺾으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 70%에게 이 돈을 나눠주면서 내건 조건들이 아주 묘합니다. 단순히 어려우니 쓰세요가 아닙니다. 누구는 10만원을 받고 누구는 60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반드시 특정 지역에서만 특정 기간 안에 써야만 합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소비 패턴과 동선까지 설계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왜 정부는 현금이 아닌 통제된 화폐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수도권과 지방의 몸값을 다르게 책정했을까요? 이 선별적 자선 뒤에 숨겨진 정부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아마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자, 이제 그 복잡한 계산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과연 여러분은 정부가 설정한 생존 라인 안에 안전하게 들어가 있습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을 갈라놓을 잔혹한 선긋기가 시작됩니다. 국민 10명 중 7명, 약 3,580만 명에게 지급되는 이 지원금은 얼핏 보면 통 큰 기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경제적 등급제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소득 하위 70%, 즉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970만원 이하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 숫자 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국가가 인증한 서민이 되고 누군가는 알아서 버텨야 할 중산층으로 분류되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긴 분들에게 찾아옵니다. 물가는 똑같이 올랐는데 단 몇만 원 차이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박탈감은 정부가 계산한 예산안 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더 기막힌 건 금액의 차등입니다. 서울이나 경기도에 사는 분들은 소득이 낮아도 딱 10만 원만 받습니다. 반면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의 기초수급자라면 최대 60만 원까지 손에 쥐게 되죠. 6배 차이입니다. 국가가 거주지에 따라 여러분의 고통의 등급을 매기고 값을 지불하기 시작한 겁니다. 고유가로 인한 기름값 상승은 전국이 똑같은데 왜 내 고통의 가치는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져야 할까요? 이건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지방 경제라는 댐을 막기 위해 수도권의 예산을 떼어다 급하게 떼우는 땜질식 처방입니다. 거주지라는 족쇄가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결정짓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고약한 조건이 붙습니다. 이 돈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로운 현금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역 화폐로만 써야 하고 신용카드로 받아도 동네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대형마트도 안 되고 온라인 쇼핑도 제약이 많습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대신 그 돈을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할지까지 직접 지휘봉을 휘두르는 셈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일시적으로 구속하며 시장의 흐름을 억지로 틀어막으려는 이 통제된 화폐 시스템, 여러분은 이것이 정말 민생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거대한 계획을 위한 예행 연습일까요? 놀라운 점은 이 지원금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돈을 뿌려도 소비가 살아나지 않자 정부는 이제 우리 삶의 가장 사적인 영역까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값이 비싸면 차를 안 타는 게 상식인데 이제는 국가가 너 오늘 차 타지 마라고 명령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시작된 이 차량 이부제, 즉 홀짝제의 공포가 조만간 여러분의 아파트 주차장까지 들이닥칠 기세입니다. 단순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일까요? 아닙니다. 이 뒤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33년 전의 망령이라 불리는 절대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정부로 하여금 우리의 자동차 키까지 뺏으려 들게 만드는 걸까요? 그 서늘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 앞 주차장까지 국가의 감시망이 들이닥칩니다. 단순히 기름값이 비싸니 아껴 쓰자는 권고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공공기관 차량 오부제는 이미 옛말이 되었고 이제는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는 이부제, 즉 홀짝제의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공무원들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지만 15년 차 분석가의 눈에는 이것이 민간 영역까지 확대되기 직전에 간 보기로 보입니다. 여러분, 내 차를 내 마음대로 타지 못하는 세상 상상해 보셨습니까? 에너지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는 순간 여러분이 매달 할부금을 내고 있는 그 소중한 자동차는 주차장에 갇힌 장식품으로 전락할 처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아닙니다. 정부가 우리 삶의 가장 기본권 중 하나인 이동의 자유를 직접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마치 전시 상황에서 등화관제를 하듯 국가가 개인의 자산을 언제 어떻게 쓸지 결정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죠. 하지만 진짜 소름 끼치는 지점은 도로 위의 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가전제품,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의 포장재까지 대한민국 산업의 혈관을 흐르는 핵심 원자재들이 하나둘씩 전시 물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국가의 소나기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같은 핵심 자재들을 전시 물자에 준해 관리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기업들에게 돈이 되는 물건보다 국가가 지정한 물건부터 만들어라라고 강요하는 생산. 명령권이라는 서슬퍼런 칼날을 뽑아든 것이죠. 자유시장 경제라는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던 기업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정해준 시간표대로만 움직이라고 으름장을 놓는 격입니다. 만약 기업이 이 명령을 거부하거나 이윤을 위해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는 이미 그 반역자를 처단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강압적인 조치들이 단순한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거대한 통제의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위험한 전설의 무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33년 전 금융실명제라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던 그 무기, 바로 긴급재정명령입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 순간 우리가 알던 상식적인 경제의 룰은 단칼에 베어나갑니다. 도대체 이 명령이 발동되면 우리의 예금과 부동산 그리고 평범한 일상은 어떤 지옥을 맛보게 될까요? 이제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볼 차례입니다. 자, 이제 33년 동안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깊숙한 금고 속에 봉인되어 있던 전설의 칼, 긴급재정명령이 그 서늘한 날붙이를 드러냅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라는 거대한 혁명을 단행할 때 마지막으로 휘둘렀던 이 칼은 국회의 동의나 복잡한 법적 절차 따위는 단칼에 생략해버리는 대통령의 절대 권력입니다. 이 단어가 대통령의 입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 우리 경제는 일반적인 응급실 처방으로는 도저히 살려낼 수 없는 심정지 상태에 가까워졌음을 의미합니다. 15년 차 분석가인 저조차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던 건 이 명령이 발동되는 순간 우리가 믿어왔던 시장 경제의 모든 상식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급 재정명령은 단순한 행정 지시가 아닙니다. 헌법 제76조에 명시된 이 권한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국가가 오늘부터 모든 예금 인출은 중단된다거나 모든 부동산 거래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선포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땀 흘려번 내 돈과 내 집을 국가가 위기라는 명분 아래 마음대로 묶어버리는 세상을 말입니다. 정부는 아직 검토 단계는 아니다라며 시장을 안심시키려 애쓰지만 이미 칼집에서 칼손잡이를 잡은 것만으로도 시장의 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칼이 실제로 휘둘러진다면 그 첫 번째 타겟은 무엇이 될까요? 아마도 가격 통제와 유통 강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건값이 너무 오르면 이 가격 이상으로 팔면 감옥에 보내겠다라고 못 받거나 기업이 가진 원자재를 국가가 강제로 뺏어와 필요한 곳에 배분하는 시기죠. 이것은 자본주의의 심장인 가격 결정의 자유를 멈추는 행위입니다. 겉으로는 물가를 잡는 정의로운 조치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시장의 자생력을 파괴하고 모든 경제 주체를 국가의 통제 아래 두려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과연 이 강력한 독약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무서운 시나리오는 따로 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강력한 칼을 뽑아 들고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 화살은 결국 가장 힘없는 개인들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반토막 나거나 평생 일궈온 자산의 처분권이 국가로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왜 이토록 위험한 도박판을 벌이려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통제의 그물망 뒤에는 대체 어떤 정치적, 경제적 계산기가 두드려지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 추악한 진실의 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혹은 더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삼키기 직전의 마지막 경고일까요?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긴급 재정명령이라는 5 글자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이라는 거친 야생마의 입에 강제로 재갈을 물리고 국가라는 기수가 채찍을 휘두르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15년차 분석가로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바로 이 통제의 정당성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엔진인 가격, 신호를 꺼버리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깔려 있습니다. 물건이 귀해지면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섭리인데 국가가 나서서 이 가격 이상은 안 되라고 못 박는 순간 시장의 혈관은 굳어버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주유소 습격 사건이 현실이 됩니다. 기름값이 폭등해도 정부가 가격을 강제로 억누르면 정유사는 손해를 보며 기름을 팔지 않을 것이고 결국 주유소에는 품절 편말만 걸리게 됩니다. 긴급 재정 명령은 이럴 때 창고에 숨긴 기름을 당장 내놓으라고 명령하거나 심지어 민간의 자산을 국가가 직접 배분하는 초법적인 조치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사유재산권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둥을 잠시 치워두겠다는 뜻입니다. 위기 극복이라는 달콤한 사탕 뒤에 숨겨진 국가 권력의 무한한 팽창을 여러분은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국가가 시장에 이토록 깊숙이 개입했을 때 그 끝이 아름다웠던 적은 드뭅니다. 일시적인 가격 안정은 가져올지 몰라도 결국 암시장이 형성되고 물자는 더욱 귀해지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보와 자산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이 전설의 칼은 양날의 검입니다. 위기를 잠재울 수도 있지만 우리 경제의 자생력을 영구적으로 훼손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명령이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움직인다고 믿으십니까? 여기에는 아주 고도의 정치적 계산기가 숨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지원금과 위기를 강조하며 휘두르는 강력한 통제권. 이 두 가지가 결합했을 때 권력은 가장 강력해집니다. 야당이 회사는 어려운데 회식비만 쏜다며 비판하는 진짜 속사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정부는 지금 이 시점에 국민들을 전시상태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정치, 경제적 연극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인지 그 충격적인 배역표를 다음 장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구원자의 가면이 벗겨질 시간입니다. 자, 이제 경제의 가면을 벗기고 그 뒤에 숨은 서늘한 정치의 얼굴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정부가 긴급 재정 명령이라는 전설의 칼을 만지작거리고 전쟁 추경이라는 공포스러운 단어를 유포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15년차 분석가로서 제가 보는 이 연극의 본질은 통제권의 정당화입니다.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국민은 국가의 간섭을 거부하지만 전시상태라는 최면이 걸리는 순간 국민은 스스로 자유를 반납하고 강력한 보호자를 갈구하게 됩니다. 지금 정부는 고유가라는 외부의 적을 이용해 안으로는 거대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시장의 법칙이 무너지고 국가가 가격을 결정하며 여러분의 자동차 열쇠까지 관리하는 세상은 누구에게 가장 유리할까요? 바로 권력입니다. 긴급 재정 명령이 발동되는 순간 국회라는 견제장치는 무력화되고 오직 용산의 결단만이 법이 됩니다. 위기 극복이라는 성스러운 명분 아래 평소라면 거센 반대에 부딪혔을 초법적인 규제들이 구원의 이름으로 통과됩니다. 이것은 경제적 수술이라기보다 권력의 근육을 키우기 위한 스테로이드 주입에 가깝습니다. 시장의 자율성을 희생시켜 국가의 지배력을 극대화하는 이 위험한 도박, 여러분은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식탁 물가를 위한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야권에서 회사는 망해가는데 사장이 회식비만 쏜다며 비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내어 지원금을 뿌리는 행위는 당장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 마약과 같습니다. 국민이 지원금 10만 원에 환호하며 정부가 우리를 챙겨주는구나라고 착각하는 사이 권력은 긴급 재정 명령이라는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며 시장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현금이라는 당근과 통제라는 채찍을 동시에 휘두르는 이 이중적인 전략이야말로 현대 정치, 경제학이 보여주는 가장 노련하고도 추악한 대중 길들이기의 정석입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연극에도 치명적인 허점은 존재합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이 불러올 처참한 결말 말입니다. 가격을 억누르고 물자를 강제로 배분하면 결국 시장은 지하로 숨어들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물건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정부는 또 다른 강력한 명령을 꺼내들며 악순환의 늪으로 빠져들겠죠. 과연 이 정치적 계산기가 두드려지는 동안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일상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는 이 거대한 도박판의 판돈으로 쓰이고 있는 걸까요? 이제 이 모든 공방이 가리키는 마지막 결론,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진짜 청구서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연극의 끝에서 웃을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잔혹한 결말을 확인하십시오. 이제 이 화려한 경제 구호들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기를 두드려 볼 시간입니다. 야당은 이번 26조 원의 추경을 두고 회사는 망해가는데 사장이 회식비만 쏜다며 매표 행위라는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5년차 분석가로서 이 비율을 뜯어보면 그 속에는 아주 잔혹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사장이 쏘는 회식비는 결국 회사에 내일 비상금을 미리 헐어서 쓰는 것이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남은 직원들이 야근과 감봉으로 메워야 할 피치기 때문입니다. 6,000원짜리 영화 할인권과 몇십만 원의 지원금에 우리가 환호하는 사이 국가 채무라는 거대한 청구서는 소리 없이 여러분의 자녀와 미래의 여러분에게 배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장 먼저 무너지는 문화와 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한 긴급 수혈이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전쟁 수준의 경제 위기라며 긴급 재정 명령까지 거론하는 비상시국에 영화를 보고 숙박 앱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 과연 국가 재정을 쏟아부어야 할 최우선 순위일까요? 이것은 경제적 구호라기보다 민심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 던져주는 심리적 마취제에 가깝습니다. 당장의 통증을 잊게 만들어 정부의 통제 정책에 순응하게 만들려는 고도의 정치적 장치인 셈이죠. 여러분이 받은 지원금 뒤에는 사실 우리가 포기해야 할 자산의 가치 하락이라는 무거운 대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을 무분별하게 풀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다시 꿈틀거립니다. 지원금으로 소고기를 사 먹는 즐거움은 며칠까지 않지만 그로 인해 오른 물가는 1년 내내 여러분의 식탁을 괴롭힐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지원금을 주고 시장은 그보다 더 큰 금액을 물가 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다시 빼앗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거대한 조삼모사의 게임에서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확실한 건 숫자의 잔치에 취해 본질을 놓치는 평범한 개인들은 결코 그 승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소동의 종착역이 보입니다. 지원금은 5월이면 여러분의 통장에 꽂히겠지만 진짜 전쟁은 그 입금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15년 차 분석가로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26조 원의 화려한 불꽃놀이가 끝난 뒤 찾아올 칠흑 같은 어둠을 견딜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부가 감추고 싶어하는 마지막 청구서 그리고 이 혼돈의 시대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유일한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결론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원금 몇십만 원을 얻고 자산의 미래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거대한 연극의 막이 내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진짜 청구서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지원금 10만 원, 60만 원은 5월이면 여러분의 통장에 잠시 머물다 이내 고물가라는 블랙홀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15년 차 분석가로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경고는 통장의 잔고가 아닙니다. 바로 정부가 이번 위기를 빌미로 손에 넣은 통제의 열쇠입니다. 긴급 재정 명령이라는 전설의 칼을 칼집에서 만지작거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 경제의 자율성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국가가 가격을 정하고 물자를 배분하며 여러분의 이동권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선례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원금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의 풍요를 미리 가불해 오늘을 버티는 미래의 빛입니다. 2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시장에 풀리는 순간 여러분이 가진 현금의 가치는 그만큼 희석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정부는 지원금을 주며 우리를 달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시장의 역동성과 개인의 경제적 자유라는 더 큰 가치를 저당 잡혔습니다. 이번 사태가 진정된 뒤에도 국가가 휘둘렀던 그 강력한 통제의 맛을 권력이 쉽게 잊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결국 이 혼돈의 시대에 살아남는 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국가가 주는 달콤한 사탕의 취해 본질을 놓치지 않는 냉철함입니다. 지원금 몇십만 원에 안도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왜 이토록 서둘러 전시 상태를 선포했는지 그 이면의 거대한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국가의 통제가 강해지는 시기,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과연 안전합니까? 실물 자산으로의 대피 혹은 에너지와 원자재 흐름을 읽는 통찰력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번 전쟁 추경의 수혜자가 아니라 그 비용을 지불하는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8장의 원고가 여러분의 경제적 생존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지원금은 챙기십시오. 그러나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통제 신호를 읽어내는 여러분의 눈입니다. 앞으로 이 긴급 재정 명령이 실제 발동될 경우 여러분의 예금과 부동산 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핵폭탄급 변화가 찾아올까요? 그리고 그 아수라장 속에서 자산을 10배로 키울 기회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그 잔혹하고도 기회 가득한 시나리오는 다음 영상에서 가감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깨어있는 자에게는 축복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